내 전화 한 통이면 니년 따위는 내일 당장 모가지 날아가는 거 몰라? 육군훈련소 군수처장 오만석 대령. 그의 오만한 폭언이 갓 부임한 여군 소령 검사 하선우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리 목숨이라 짓밟은 그 여성이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윤 장군을 포함한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어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것을. 한 대령의 이 오만한 협박이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 내부의 가장 추악한 비밀, 칠성회를 드러내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계집이라 불린 그녀의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일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만석 대령. 지금 본인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겁니까?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떨어지는 국방부 부패수사처 제1조사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갓 임관한 듯 앳된 얼굴의 김지훈 중위가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은 사내는 코웃음만 쳤다. 중위 나부랭이가 감히 누굴 신문해? 육군 전투복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무궁화. 육군훈련소 군수처장 오만석 대령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군수 예산이 오가는 훈련소의 실세 중 실세였다. 그런 그가 지금 신병 보급품 납품 비리 혐의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다. 대령님,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자리입니다. 납품된 전투화 미창이 훈련 2번 만에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한 내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보고서 직접 묵살하셨죠? 시끄러. 오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깟 전투화 몇 켤레 분량 나온 게 뭐 대수라고. 전쟁 났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현역 대령을 범죄자 취급해. 그의 오만한 태도에 김중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조사실 한편의 관찰 유리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던 인형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중희. 잠시 나가 있게. 낮지만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목소리였다. 김중희가 하지만 하고 망설이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명령이야.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단 여군 장교 하선우였다. 그녀는 한 달 전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신설된 부패수사처의 군검사로 갓 부임한 참이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법무관 임용 출신. 그녀의 등장은 이미 국방부 본청 내에서 수많은 뒷말을 낳고 있었다. 장관이 심어놓은 칼 육사 카르텔을 겨눈 총구라는. 오만석 대령은 하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넌. 계집이 별 달았다고 지금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 같은 년들은 커피나 타는 게. 오만석 대령. 하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오 대령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수사 서류를 펼쳤다. 육사 40기. 군수병과. 동기 중엔 합참작전본부장도 있고 육본 인사참모부장도 있더군. 아주 든든하시겠어. 칠성의 멤버라지. 오 대령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칠성회. 군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육사 특정기수 중심의 핵심 사조직.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없어. 하선우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훈련소에 전투화를 납품한 강산물산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다. 강산물산 대표 오만철. 오 대령의 친동생 이름이군. 본인이 군수처장으로 부임한 직후 단 한 번도 훈련소 납품 실적이 없던 이 유령 회사가 수십억 원짜리 피복 독점 계약을 따냈어. 이걸 우연이라고 설명할 건가? 동생 회사에 불량품을 납품하게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지. 그 돈 어디로 갔나? 매달 회비라는 명목으로 상납한 그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윤태준 준장. 맞나? 오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년이 감히 윤 장군님 성함을. 성함? 하선우가 차갑게 웃었다. 오 대령.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당신은 지금 일개 군납 비리 피의자가 아니야.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 부패 카르텔의 행동대장 혐의를 받고 있는 거라고. 당신 뒤에 윤태준 준장이 있고 그 뒤에 칠성회가 있다는 거 이미 다 알아. 헛소리 집어치워. 오대령이 이성을 잃고 일어섰다. 내까지 소령년이 어딜 감히. 내가 윤 장군님께 전화 한 통이면 너 따위는 내일 당장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는 거 몰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 하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중희. 헌병대 대기시켜. 피의자 오만석 대령 증거인멸 및 수사관 협박 혐의로 즉시 긴급 구속한다. 구속영장은 내가 지금 바로 청구하지. 뭐? 이 미친년이. 오 대령이 하선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오만석 대령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거 나. 이거 못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윤태준 장군님, 윤 장군님. 오만석 대령의 처절한 비명은 차가운 복도 너머로 순식간에 애려 사라졌다. 하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 창밖, 어둠이 내린 국방부 청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군. 그녀는 알고 있었다. 훈련소 군수처장 따위는 깃털에 불과했다. 그녀가 겨누는 진짜 관역은 저 청사 어딘가에 앉아있을 괴물의 몸통, 윤태준 준장이었다. 현역 대령이 신설부서의 여군 검사에게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군 내부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국방부 본청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오만석 대령의 육사 동기들은 물론 그가 속한 칠성회 라인의 장교들이 일제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감찰관실에 전화를 걸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하선우 검사를 맹비난했다. 하 검사, 지금 제정신이야? 현역 대령을 그것도 영장도 없이. 하선우가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그녀의 직속 상관인 부패수사처장 박철규 대령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고함을 질렀다. 박 대령은 장관의 신임으로 처장 자리에 앉았지만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보병 출신이라 이런 수사에는 문외한이었고 무엇보다 장성급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물이었다. 처장님, 피의자가 수사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 했고 윤태준 준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했습니다. 긴급 구속 요건은 명백합니다. 윤 준장? 하 검사, 자네 지금 누굴 건드린 거야?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얘졌다. 전력자원관리실장.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합참의장이랑도 독대하는 분이야. 당장 구속 풀어줘. 불가능합니다. 하선우가 잘라 말했다. 지금 바로 오만석 대령의 훈련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 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이걸 놔둬러. 처장님께서 지금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서류를 들고 장관님께 직접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 왜 우리 부서를 신설하셨는지 잊으셨습니까? 장관이라는 말에 박 대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떨리는 손으로 영장에 서명했다. 하선우는 서명 K 마르기도 전에 영장을 낚아채 김지훈 중위와 함께 논산으로 향했다. 훈련소는 소장부재 시에나 볼 법한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만석의 직속 부하인 군수과장이 그들을 막아섰다. 하 검사님, 영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군수처장실은 군사 2급 기밀 취급 구역입니다. 합참의 승인 없이는. 비키시죠. 하선우가 영장을 그의 가슴팍에 내밀었다. 이건 검찰 영장입니다. 지금부터 집행을 1분이라도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당신부터 체포하겠습니다. 그녀의 서슬 펄언 기세에 중령이 주춤하는 사이 하선우와 수사관들은 곧장 군수처장실로 들이닥쳤다. 사무실은 이미 누군가 손을 쓴 듯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김중희 컴퓨터 본체 전부 확보해. 개인 사물함이랑 책상 서랍도 전부 다. 수사관들이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오만석의 거대한 원목 책상 뒤 벽에 걸린 대형 대한민국 전도 액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액자를 떼어냈다. 아니 이건
액자 뒤편 벽지가 교묘하게 뜯어진 공간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하선우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장정한 두꺼운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다이어리를 펼쳤다. 안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정체불명의 이니셜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0315 YTJ 5000 0420C SH 원래 회비 3000 YTJ 윤태준이었다. 오만석은 단순 상납을 넘어 칠성회의 현금 조달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하선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하 검사님, 김중희가 다급하게 불렀다. 방금 복원한 삭제 파일입니다. 오 대령이 훈련소 신병들에게 지급될 식자재 예산까지 손을 댔습니다. 뭐라고? 장을 보세요. 장병 1인당 하루 부식비에서 300원씩을 일괄적으로 빼돌렸습니다. 하루 훈련병이 수천 명이니 그 돈이. 하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밥값까지 훔쳐 자신의 배를 불리고 상관에게 상납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국 행위였다. 그녀가 장부를 챙겨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군수과장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 검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 대령님이 시켜서. 하지만 저는 정말. 중령은 울먹이며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겁니다. 오 대령님이 무서워서. 저라도 살려고. 몰래 백업해둔 겁니다. 훈련소 서버 원본 파일입니다. 제발. 저는 선처를. 하선우는 USB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중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어 고맙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게 중령님이 살 길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용산으로 복귀하는 차 안. 하선우는 검은색 장부와 USB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모든 칼날은 단 한 사람 윤태준 준장을 향하고 있었다. 김중희. 복귀 즉시 오만석 대령 2차 신문 준비해. 이 장부 원본을 들이밀면 그자도 더는 버티지 못할 거야. 하선우가 윤태준 준장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망을 조이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반격이 즉각 시작되었다. 그것은 총칼을 든 위협이 아닌 군 조직 내부에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 즉 여론전과 인사 압박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군 내부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신설 부패수사처 하선우 검사의 도 넘은 표적 수사. 글의 내용은 치밀했다. 법무관 출신의 젊은 여군 검사가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생을 야전에 헌신한 육사 선배 장교들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 는 것이 골자였다. 글은 하선우가 오만석 대령을 강압 수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군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담고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김지훈 중위가 모니터를 보고 분노로 떨었다. 하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은 가관이었다. 육사 출신들 다 조지려고 작정했네. 여군이 검사 달고 완장 찼다. 윤태준 장군님이 얼마나 청렴한 분인데. 이것은 칠성회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육사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내부 여론몰이였다. 하선우는 순식간에 조직의 화합을 깨는 내부의 적, 튀려고 발악하는 여군 검사로 낙인 찍혔다. 하 검사. 아니나 다를까 처장인 박철규 대령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이거 봤나? 지금 육본이랑 합참해서 전화가 불이 나. 자네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 윤태준 준장 건은 수사 중단하게. 근거 없는 음해입니다.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자네만 떳떳하면 다야? 지금 우리 부서 전체가 공공의 적이 됐어. 장관님도 지금 곤란한 입장이라고. 박 대령의 말은 사실이었다. 칠성회의 반격은 하선우뿐만 아니라 그녀를 임명한 국방부 장관을 향하고 있었다.
신설부서가 성과에 눈이 멀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프레임이었다. 처장님,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 원칙. 박 대령이 절규하듯 외쳤다. 자네, 혹시 육군본부 검찰부의 차무진 중령이라고 하나? 차무진 중령님. 이요? 그래. 자네 법무관 선배잖아. 그 차 중령이. 방금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자네 지금이라도 당장 손 떼지 않으면 법무관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하더군. 하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무진 중령. 그녀가 법무관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군 검찰 내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경고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차 중령님은 그 칠성회라는 게 자네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차 중령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릴 정도라고. 하 검사 제발. 오만석 대령선에서 끝내세. 응? 하선우는 혼란스러웠다. 외부의 적보다 믿었던 선배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차무진마저 칠성회에 굴복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힘이 정말 그 정도란 말인가. 그때 김중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그 USB 군수과장. 왜? 무슨 일이야? 방금 훈련소에서 연락 왔는데 그 중령이 오늘 아침 관사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선우의 눈이 커졌다. 자살이라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어제 저희에게 USB를 넘긴 직후입니다. 이건 명백한 입막음이었다.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거나 혹은 칠성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 어느 쪽이든 하선우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다. 인트라넷을 통한 여론전, 존경하던 선배를 통한 압박, 그리고 핵심 증인의 사망. 칠성회는 단 하루 만에 하선우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핵심 증인이 사라졌다. 여론은 악화되었다. 직속상관은 수사를 포기하라고 매일같이 그녀를 닥달했다. 하선우는 부임 한 달 만에 사면 초과에 몰렸다. 검사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 중령이 넘긴 USB 원본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인이 사망했으니까요. 김지훈 중위가 침통하게 말했다. 아니, 하선우의 눈은 꺼지지 않았다. USB는 그 중령이 백업한 사본일 뿐이야. 진짜 원본은 따로 있었어. 네? 그게 무슨? 그 중령은 오만석의 비리를 백업하면서 동시에 보험을 드러났더군. 하선우는 어제 USB를 분석하다 발견한 암호화된 로그 파일을 떠올렸다. 그 중령은 훈련소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의 특정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 계정으로.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이 데이터가 공개되도록 설정해놨어. 그럼 그 서버에 접근하면 문제는 접근 권한이야. 하선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그곳은 방첩사령부가 철통같이 관리하는 곳이야. 부패수사처 검사라는 내 직함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영장을 청구해도 군사기밀이라는 방패에 막혀 기각될 거다. 윤태준과 칠성회가 손을 써뒀을 것이 뻔했다. 그럼 방법이 있어. 하선우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딱 한 사람. 그곳을 영장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 그녀가 향한 곳은 육군본부 검찰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복도에서 방금 전 자신에게 경고를 날렸던 장본인 차무진 중령과 마주쳤다. 하선우 검사. 여긴 어쩐 일이지? 차무진 중령의 표정은 차가웠다.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검찰부 휴게실로 향했다. 하선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차 중령님, 저한테 왜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까? 선배님은 칠성회와 한패입니까?
차무진은 대답 대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하선우를 보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안패?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 검사. 자네. 3년 전 김영수 소령 사건 기억하나? 김영수 소령님. 이요? 방산 비리 조사하시다가 헬기 사고로 순직하신. 그래. 차무진의 눈이 이글거렸다. 내 동기였어. 그리고 칠성의 비리를 나보다 먼저 파고들던 놈이었지. 헬기 사고? 웃기지도 않아. 그놈들 짓이야. 증거는 없지만 난 알아. 하선우는 숨을 죽였다. 그 뒤로 나 혼자 그놈들 뒤를 캤어. 하지만 놈들은 이미 군 전체를 장악했더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동기처럼 개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어. 그럼 저한테 한 경고는 진심이었어. 차중령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마저 내 동기처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군복 입은 악마들이라고. 자네가 지금 손에 쥔 증거, 그 중령의 죽음, 그건 시작에 불과해. 당장 손 떼. 그게 자네가 살 길이야. 싫습니다. 하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선배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부탁?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그곳 클라우드 서버에 훈련소 군수 비리 원본 데이터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 권한으로는 접근이 막혔습니다. 차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네, 지금 나더러. 선배님은 6본 검찰부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방첩사령부와 합동수사 권한도 있으시고요.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동기의 복수를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차무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타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하 검사. 자네가 그 데이터를 손에 넣는 순간 자네와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놈들은 우리 둘을 죽이려 들 거다. 그래도 괜찮겠나? 저는 군검사입니다. 하선우의 눈이 흔들림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이 군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차무진은 하선우의 눈에서 3년 전 죽은 자신의 동기와 똑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자정. 데이터 센터 지하 3층, 이 서버실이다. 내가 방첩사 인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놓지.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이야. 그 안에 데이터를 빼내.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대한민국 전군의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이자 최고 등급의 보안 구역이었다. 하선우와 김지훈 중위는 정문에서부터 삼엄한 검문을 받아야 했다. 부패수사처 하선우 검사입니다. 6본 검찰부 차무진 중령 요청으로 합동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방첩사 근무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차무진 중령의 이름과 사전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출입증을 내주었다. 지하 3층 이 서버 보안 규정상 30분 내로 나오셔야 합니다. 알았다.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자 살을 애는 듯한 서버 냉각기 소음이 귀를 때렸다. 복도 끝 이 서버실 앞에는 차무진 중령이 초조하게 서 있었다. 늦었군. 10분 뒤에 방첩사 순찰조가 돈다. 빨리 시작해. 차 중령이 자신의 보안 카드로 출입문을 열었다. 수만 개의 붉고 푸른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김중희 시작해. 김중희가 사망한 군수과장이 남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에는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 주소와 계정 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중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3.2GB. 예상보다 훨씬 큰 용량이었다. 다운로드 바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갔다. 1분, 2분. 시간이 피를 말렸다. 젠장. 차 중령이 복도 밖을 살피며 욕설을 내뱉었다. 순찰조가 예정보다 빨라.
5분 뒤에 여기 도착한다. 검사님, 이 속도로는 최소 10분은 더 걸립니다. 방법 없어? 했습니다. 서버실 내부망에 직접 연결하면. 하지만 그러려면 저기 메인 서버 렉을. 어디야? 저깁니다. Y07렉. 저게 윤태준 준장이 관리하는 칠성회의 비밀 서버 같습니다. 하선우는 망설임 없이 Y07 서버 렉으로 달려갔다. 차중령이 소리쳤다. 하 검사. 뭐 하는 거야? 거기 잘못 건드리면. 하선우는 서버 렉의 잠금 장치를 강제로 뜯어내고 김중희가 건넨 랜선을 메인 포트에 직접 꽂았다. 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다운로드 속도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좋아. 1분이면 됩니다. 1분. 차중령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 자식들. 벌써 복도 코너를. 하 검사. 김중희. 당장 나와. 늦었어. 30초. 10초만. 다운로드 완료. 그 글자가 뜨는 순간 이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누구야? 거기 꼼짝 마. 방첩사 순찰조 대여섯 명이 K2 소총을 겨누며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얼굴의 사내가 걸어나왔다.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윤태준 준장이었다. 이런. 쥐새끼들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윤 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차무진 중령이 앞을 막아섰다. 윤 장군님, 여긴 6본 검찰부와 부패수사처의 정식 합동 점검 중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점검? 윤태준이 비웃었다. 차무진 중령. 자네가 내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거 모를 줄 알았나. 그리고 하선우 검사. 그의 시선이 하선우에게 향했다. 장관 믿고 너무 날뛰었더군. 감히 군사 기밀 서버에 불법 해킹을 시도해. 여적죄로 당장 총살시켜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불법 해킹이라뇨. 하선우는 데이터가 담긴 USB를 등 뒤로 감추며 그를 노려봤다. 군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검찰 활동이었습니다. 적법? 윤태준이 손을 들었다. 방첩사 요원들이 하선우와 차무진, 김지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지금 이 순간부로 너희 셋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불법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윤 준장이 차갑게 선언했다. 하선우 검사. 내가 그렇게 찾던 증거. 그래, 여기 다 있었지. 하지만 넌 그걸 들고 이 방을 나가지 못해. 그는 방첩사 요원에게 턱짓했다. 전현희 뒤에 숨긴 USB. 빼앗아. 요원이 하선우에게 다가오는 순간 차무진 중령이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이 자식이. 요원이 개머리판으로 차중령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차중령이 쓰러졌다. 선배님. 하선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하. 윤태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서버실을 울렸다. 이제 어쩔 건가 하 검사. 내가 믿던 선배는 저 꼴이고 넌 여기서 끝이야. 그의 손이 하선우가 감춘 USB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윤태준 준장의 손이 하선우에게 닿기 직전 서버실 입구에서 또 다른 그러나 훨씬 더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첩사 요원들과 윤태준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전투복 어깨에 3개의 별을 단 육군 참모총장 직속 감찰실장 이진우 중장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경찰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 장군님. 윤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감찰실장. 군의 모든 장교와 장성을 감찰하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존재였다. 윤태준 준장. 이진우 중장이 그를 싸늘하게 꿰뚫어 보았다. 자네가 지금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지는 아는가? 그게 아니오라. 이자들이 감히 군사기밀 서버를. 군사기밀? 이 중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 서버 Y07. 자네와 칠성의 놈들이 수년간 군수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관리해온 사금고 아닌가?
하선우 검사가 찾던 바로 그 증거 말이야. 윤태준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진우 중장은 쓰러진 차무진 중령을 일으켜 세우고는 하선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 검사. 미안하네. 조금 늦었군. 장관님의 명을 받고 오는 길이라. 장관님? 그래. 이 중장이 웃었다. 하 검사. 자네가 오만석 대령을 체포한 그날부터 자네는 미끼였네. 미끼. 말입니까? 윤태준 이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일개 소령 검사가 아무리 날뛰어도 꼬리도 잡히지 않을 놈이었지. 그래서 장관께서는 자네라는 칼을 일부러 노출시킨 걸세. 놈들이 자네를 찍어 누르기 위해 자네를 음해하고 자네의 증인을 제거하고 자네를 이곳 서버실까지 유인하도록. 이 모든 것이 칠성의 놈들을 한꺼번에 낚아 올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게야. 하선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사면 초가에 몰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대한 적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압박했던 처장 박철규 대령도 자신을 경고했던 차무진 중령도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의 이진우 중장까지 모두가 장관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차 중령. 이 중장이 차무진을 보며 말했다. 그동안 죽은 동기 행세하느라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차 중령이 웃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선우를 돕는 동시에 윤태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자, 윤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함정이었단 말인가. 그래, 윤태준. 이진우 중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넌 그 함정에 아주 멋지게 걸려들었지. 내 놈이 하 검사를 잡기 위해 동원한 이 방첩사놈들. 전부 내 놈과 한패인 칠성회 조직원들이지. 아주 잘 됐어. 일일이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소탕하게 됐으니. 이 중장이 손짓하자 그의 뒤에 있던 군사 경찰들이 일제히 방첩사 요원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전원 무장 해제. 저항하면 사살한다. 자, 윤태준 중장. 이 중장이 하선우가 들고 있던 USB를 건네받았다. 이 안에 든 내 놈들의 범죄 목록 아주 기대가 되는군. 하 검사. 네. 검사 소령 하선우. 지금 이 순간부로 이진우 중장은 본 사건의 지휘권을 하선우 검사에게 일임한다. 지금 즉시 저기 서 있는 전직 준장 윤태준을 내 손으로 직접 체포해. 이건 국방부 장관님의 명령이다. 하선우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윤태준 준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수갑을 꺼내 그의 손목에 망설임 없이 채웠다. 윤태준, 당신을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군 내부 불법 사조직 결성 혐의로 지금 이 순간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군을 수십 년간 좀먹어온 거악의 핵심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윤태준 준장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패 카르텔 칠성의 소탕 작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선우가 확보한 Y07 서버의 원본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칠성회 멤버들이 주무른 군의 모든 이권 사업 내역이 담겨 있었다. 육군 훈련소의 피복 비리는 그야말로 새 발에 피었다. 조 단위가 오가는 차기 전투기 부품 선정 비리, 신형 구축함 건조 사업 리베이트, 심지어는 장성급 인사 청탁과 함께 오간 수억 원대의 뇌물 목록까지. 국방부 장관은 즉시 이진우 중장을 본부장으로 하선우 검사와 차무진 중령을 핵심 팀장으로 하는 군 부패 척결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켰다. 하선우가 처음 부임했던 부패수사처는 이 거대한 합수부의 전초기지에 불과했다. 하 검사. 이게 윤태준 놈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 내역일세. 이진우 중장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하선우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놈들이 빼돌린 군 예산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천억 원을 넘어. 4천억. 김지훈 중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돈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차무진 중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이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갔고 그중 일부가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어. 윤태주는 금고직이었을 뿐 그 위에 몸통이 더 있다는 뜻이야. 하선우는 서버 데이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칠성회 정기 회동록. 그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세 사람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현역 3스타 포스타급 장성들의 이름은 물론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이건 하선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군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 이진우 중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이젠 군 내부의 수사를 넘어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윤태준 놈이 입을 열어야 해. 이 모든 것의 정점이 누군지.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윤태준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칠성회의 희생양이 될지언정 그 몸통을 불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군 전문 변호인단을 고용해 하선우의 수사 자체가 장관이 기획한 함정 수사였으며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 검사. 이진우 중장이 그녀를 불렀다. 윤태준을. 자네가 직접 만나야겠네. 자네는 놈을 유인해낸 유일한 사람이야. 놈을 무너뜨릴 방법도 자네만 알고 있을 것 같군. 군 구치소 특별면회실. 수임복을 입은 윤태준은 한 달 전에 오만했던 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전히 수척해진 그는 면회실로 들어서는 하선우를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제 와서 뭘 더 얻어내시겠다. 하선우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지. 기회? 하. 나더러 그분들을 불라고?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나라 군대가 뒤집힐 텐데. 그래서 당신이 버려진 겁니다. 뭐라고? 하선우는 서류 한 장을 유리병 너머로 보여주었다. 윤태준의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당신 변호사들 아주 유능하더군.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윗선에서 당신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라고 재판부에 직접 압력을 넣었어. 거짓말. 그분들이 왜? 당신이 입을 열까봐. 하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칠성회의 금고지기가 아니야. 그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시한폭탄이지. 당신이 감옥에 꽁꽁 묶여 있거나 혹은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신 동료였던 김영수 소령처럼 혹은 당신 부하였던 훈련소 군수과장처럼. 윤태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조직을 위해 입을 닫고 있었지만 조직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 가족들은 안전할 것 같나? 하선우가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 아들 지금 육군사관학교 3학년이지? 칠성회의 적이 된 배신자의 아들. 과연 무사히 임관할 수 있을까? 아니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에이, 악마 같은. 악마는 당신들을 말하는 거겠지. 하선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택해 윤태준. 이대로 감옥에서 의문사당하고 당신의 모든 명예와 가족까지 잃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당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지킬 것인지. 하선우는 면회실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일 오전 9시까지야. 그때까지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난 당신 아들의 퇴교 조치 서류에 반대 서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윤태준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합수부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하 검사님, 윤태준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윤태준의 자백은 대한민국 군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가 지목한 몸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었다. 전직 합참의장이자 현직 여당의 국방위원장, 그리고 그와 결탁한 현역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칠성회는 그들의 비호 아래 군 전체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직보했다. 대통령은 경로했고 즉시 국방비리 관련 특별검찰을 지시했다. 하선우 검사와 이진우 중장, 차무진 중령의 합수부는 민간 검찰과 공조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제 수사는 군 내부를 넘어 여의도 국회와 방산업체를 향했다. 대한민국 언론이 뒤집혔다. 연일 육군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칠성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하선우 검사. 칠성회의 로비가 국회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현역 대장이 정말 연루된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 청사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마비되었다. 하선우는 더 이상 소령 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이트의 스모킹건을 찾아낸 핵심 수사관이자 부패한 군의 상징이 된 칠성회를 무너뜨린 영웅으로 떠올랐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은 동시에 열렸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오만석 대령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태준 준장.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칠성회의 실체를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풀리박연을 시도했다. 재판장님, 피고 윤태준은 비록 중죄를 지었으나 이 나라 군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데 결정적인 닥치시오. 재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군사법원 재판장은 호통을 쳤다. 군인이 그것도 장성이 나라의 녹을 먹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주제에 어딜 감히 동료를 팔아넘긴 것을 공으로 내세우려 하는가. 피고의 자백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의 뒤늦은 참회일 뿐 결코 공적이 될 수 없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피고 윤태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 취득한 재산 전액을 몰수하고 윤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백을 토대로 현역 육군 참모총장이 창군 이래 최초로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법정에 섰다. 칠성회는 그렇게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육군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1년 뒤 국방부는 대대적인 자정 작업에 들어갔다. 칠성회에 연루되었던 수백 명의 장교가 군복을 벗었고 군수품 조달 시스템은 전면 개편되었다. 하선우가 처음 부임했던 부패수사처는 이제 군검찰, 방첩사, 헌병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그곳 부패수사처장 명패가 걸린 사무실.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지훈 대위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 계급장을 단 하선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특별 진급했고 부패수사처의 초대 처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고생했어, 김대위. 그리고 이것. 하선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차무진 대령,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명. 와. 차 중령님, 아니 차 대령님. 결국. 그래. 자기 동기의 복수를 아주 멋지게 해냈지. 하선우가 미소 지었다. 이진우 중장 역시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대장으로 진급, 합참의장으로 영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이제 좀 쉴 수 있으시겠습니다. 김 대위가 말했다. 쉴 시간? 하선우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다음 사건 파일들을 가리켰다. 뿌리 하나 뽑아냈다고 이 밭이 깨끗해진 것 같아?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표지에는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음파 탐지기 선정 비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다. 육군놈들 잡았더니 이젠 해군놈들이 문제군. 하선우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일어섰다. 김대위, 장비 챙겨. 이번엔 진해로 출장 가야겠어. 그녀의 눈은 1년 전 오만석 대령을 처음 마주했을 때와 똑같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군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에 펴는 게 없어?
나 진급 예정인 거 몰라? 너 영창 갈 준비해라. 나 야, 마 중령, 내가 헌병대장이면 다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사리분별도 못하나? 장군 진급 심사를 코앞에 두고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장난이라며 진뭉개버린 박승일 연대장의 오만한 윽박지름. 하지만 김포의 미친 개라 불리는 마동철 중령의 눈빛이 살벌하게 빛나는 순간 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숙하던 사단 지휘관 회의장에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 무대의 검은 군화발이 단상을 점령합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연대장의 손목에 채워진 건 그토록 원하던 별이 아니라 차가운 은팔찌였습니다. 오늘의 정의구현 그 짜릿한 전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 대령의 거침없는 사이다 같은 행운을 여러분께 쏘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 예하부대의 위병소 앞은 살을 애는 듯한 강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위병소의 투광등만이 섬처럼 떠 있었다. 오늘 첫 정기 휴가를 나가는 이병 이진수는 위병소 옆 대기실이 아닌 흡연장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휴가 출발 신고는 이미 마쳤다. 위병 조장이 나가라고 손짓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땀으로 눅눅해진 휴가증이 쥐어 있었다. 후, 후. 이진수는 과호흡이 온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집으로 간다는 설렘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지옥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죄수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생활관을 나서기 직전 선임인 오정훈 병장이 자신의 귀를 잘근잘근 씹으며 뱉었던 말이 맴돌고 있었다. 진수야. 나가서 입 뻥긋하면 알지. 내 여동생 인스타 아이디 우리 소대 애들이 다 알고 있다. 복귀하는 날 내가 가져올 건 맥심 잡지가 아니라 내 목숨줄이어야 할 거야. 알겠냐 찐빠 새끼야?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문질렀다. 비비크림을 두껍게 발랐지만 그 아래 욱신거리는 통증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때 위병소 쪽으로 검은색 코란도 스포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헌병대 순찰 차량이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전투화 끈을 단단히 쭉 매고 허리에는 권총을 찬 사내가 내렸다. 해병대 제2사단 헌병대장 마동철 중령이었다. 마 중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김포의 미친개 혹은 식인상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타협을 모르는 성격 탓에 진급은 늦었지만 수사 능력 하나만큼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필승, 헌병대장님. 위병소 근무자들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마 중령은 대충 손을 들어 답례하고는 매의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흡연장 구석,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진수에게 꽂혔다. 거기 너. 마 중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쇳소리가 섞여 있어 묘한 위압감을 주었다. 이진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병, 진, 수. 마 중령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가로등 불빛이 마 중령의 얼굴에 비스듬히 떨어지며 깊은 음영을 만들었다. 그는 이진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휴가 출발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가고 쥐새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어? 버스 끊겼어? 아닙니다.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려? 마 중령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20년 군 생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놈의 눈은 휴가 나가는 병사의 눈이 아니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이었다. 마 중령은 장갑 낀 손을 뻗어 이진수의 턱을 거칠게 낚아채 위로 들어 올렸다. 이진수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화장품으로 떡칠된 이진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왼쪽 눈가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진 듯 피가 맺혀 있었다. 마 중령은 엄지로 이진수의 광대뼈를 꾹 눌렀다. 이진수가 뒤로 물러서며 고통스러워했다. 이병 이진수. 얼굴 꼬라지가 왜 이래.
누구랑 한판 떴나? 아, 아닙니다. 작업 중에 자재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0.5초도 안 되어 튀어나온 대답. 훈련된 거짓말이었다. 마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계단에서 굴러? 해병대 계단은 뭐 사람을 골라서 패냐? 광대뼈랑 입술만 정확하게 조지게. 마 중령은 이진수의 멱살을 잡고 위병소 밝은 곳으로 끌고 왔다. 야, 똑바로 말해. 이거 타박상 아니야. 주먹이나 군화발 아니면 워커 같은 걸로 찍힌 자국이다. 맞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이 새끼가 진짜. 마 중령은 이진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너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가면 내 부모님 억장이 무너진다. 그거야말로 불효야. 내 눈은 못 속인다. 선임이 팼냐? 어떤 개새끼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이진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오정훈 병장의 얼굴과 부모님의 얼굴이 교차했다.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마 중령은 이진수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읽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다. 영혼까지 유린당한 놈이다. 마 중령은 혀를 차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상황실. 여기 위병소다. 당직차 보내. 태워갈 놈이 하나 있다. 네. 저 버스 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진수가 발버둥 쳤지만 마 중령의 악력은 쇠사슬 같았다. 닥쳐. 너 오늘 휴가 취소야. 대신 나랑 면담 좀 하자. 내가 아주 맛있는 커피 타줄 테니까. 마 중령은 위병소장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 시간부로 위병소 CCTV 싹 다 백업해놔. 1초라도 삭제되면 내 놈이 옷 벗을 줄 알아. 필승. 알겠습니다. 헌병대 차량에 억지로 태워지는 이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마 중령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꽃이 치솟으며 그의 살벌한 눈빛을 비췄다. 시발 냄새가 난다. 아주 구역질 나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해. 김포의 밤바람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마동철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는 낡은 형광등만이 웅웅거리고 있었다. 이진수는 스테인리스 책상 앞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은 종이컵에 믹스커피 2개를 털어놓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이진수 앞에 탁 내려놓았다. 마셔. 독 안 탔다. 이진수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었다. 온기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마 중령은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이진수를 빤히 쳐다봤다. 이진수. 여긴 헌병대다. 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할애비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야. 즉, 여기는 이 사단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성역이라는 뜻이다. 마 중령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선택해라. 나가서 개죽음 당할래? 아니면 여기서 다 털어놓고 그 새끼들 인생을 조져버릴래? 내가 약속하지. 내가 입 여는 순간 그 새끼들은 군복 벗겨서 사회로 내동댕이 쳐질 거다. 아니,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이진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보복당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 선임은 악마입니다. 악마? 웃기지 마라. 내 눈엔 그냥 겁쟁이 양아치 새끼일 뿐이야. 이름대. 누구야? 이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긴 침묵 끝에 막힌 둑이 터지듯 그의 입이 열렸다. 81대대. 오중대. 오정훈 병장입니다. 마동철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다. 오정훈. 계속해. 처음엔 그냥 기수 암기 못한다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기수 열외라면서 세워두고 찬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치약을 먹였습니다. 딸기맛 치약을 짜주면서 이게 해병대 특식이다. 감사히 먹어라라고. 토하면 토한 걸 다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제 성기를 만지면서 반응이 없으면 고자가 된 거니 확인해 주겠다며 라이터 불을 들이댔습니다.
마 중령이 쥐고 있던 볼펜이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그의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졌다.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성고문이었다. 이것은 군대라는 폐쇄성을 이용한 명백한 범죄였다. 간부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몰랐나? 중대장님께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최민석 대위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최 대위님은 야 해병대가 보이스카우트냐? 그 정도 장난도 못 받아쳐? 오정훈이가 일은 잘하잖아. 내가 좀 빠릿빠릿하게 굴면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소원 수리 같은 거 긁으면 너희 소대 전체가 영창 가는 거야. 그럼 넌 진짜 왕따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개새끼가 지휘관이라고. 마 중령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더 있어? 가담한 놈들. 오정훈 병장 밑에 박성호 상병, 김철민 일병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을 때 망을 보던 건 제 동기였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당하니까. 마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첩에는 놈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살생부였다. 이진수. 이병 이진수. 너는 오늘부터 헌병대 보호실에서 지낸다. 밥도 여기서 먹고 잠도 여기서 자. 내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전화드린다. 특별 훈련 때문에 휴가가 연기됐다고 둘러댈 테니까 안심해. 마 중령은 이진수의 어깨를 꽉 쥐었다. 기억해라. 너는 피해자다. 병신이 아니야. 고개 들어.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건 그 짐승 새끼들이지. 이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른의 보호였다. 마 중령은 조사실을 나와 상황실로 직행했다. 그의 표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수사과장, 헌병 특경대 전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수사과장 정대위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무장합니까? 완전 무장이다. 흑복 입고 3단봉 수갑 다 챙겨. 사냥 간다. 타깃은 어딥니까? 마 중령이 벽에 걸려있는 이사단 배치도를 노려보며 씹어뱉듯 말했다. 81대대 5중대. 쥐새끼들이 아주 소굴을 파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오늘 밤 그 소굴을 불태워버린다. 새벽 03시. 강화도 북단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한 81대대 주둔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헌병대 스타렉스 차량 3대가 전조등을 끄고 부대 후문 근처 숲속에 은밀히 정차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헬멧을 쓴 헌병 특수임 무대원 15명이 유령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맨 앞에는 전투복 차림에 헌병 완장을 찬 마동철 중령이 서 있었다. 비를 맞아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보다 더 형형했다. 목표는 5중대 이생활관. 오정훈, 박성호, 김철민. 동시 확보한다. 저항하면 봐주지 마.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제압해. 알겠습니다. 헌병들의 낮은 복창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마 중령은 손짓으로 진입 신호를 보냈다. 헌병들이 소리 없이 5중대 막사로 접근했다. 당직 사관이 졸고 있는 행정반을 지나 복도를 점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불침번을 서던 일병이 복도에 나타난 검은 무리를 보고 입을 떡 벌렸다. 누구십니까? 마 중령이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쉿. 조용히 해라. 너도 다치기 싫으면. 특경대원 한 명이 불침번을 제 앞에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마 중령은 이생활관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와 퀴퀴한 땀 냄새가 새어나왔다. 이곳이 바로 이진수가 매일 밤 겪었던 생지옥이었다. 마 중령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걷어찼다. 쾅! 기상! 전원 기상! 헌병대다!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생활관 불이 켜졌다. 특경대원들이 들이닥쳐 침상을 에워쌌다. 자고 있던 해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 일어났다. 뭐야? 전쟁 났어? 아 씨발 뭐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마 중령은 침상 끝자리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놈을 찾아냈다. 오정훈 병장이었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부스스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십니까? 왜 남의 생활관에? 내가 오정훈이냐? 마 중령이 성큼성큼 다가가 오정훈의 멱살을 잡고 침상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 아,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오정훈이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다. 알지. 후임병 조 빨개하고 치약 먹이는 변태 새끼. 내 놈 이름이 오정훈 맞잖아. 마 중령의 말에 오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장 오정훈. 너를 군형법상 특수폭행, 가혹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하고 싶으면 아가리 닥치고 조사실 가서 해. 체포? 증거 있습니까? 이거 모함입니다. 증거? 내 놈 관물대 뒤져보면 나오겠지. 얘들아 뒤져. 특경대원들이 오정훈의 관물대를 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동작 그만. 뭐 하는 짓들이야. 생활관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오중대장 최민석 대위가 뛰어들어왔다. 속옷 차림에 활동복 상의만 걸친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어떤 새끼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중대를 쑤시고 다녀. 너희들 미쳤어? 여기 81대대야. 이 사단 최정의 부대라고. 최 대위는 마 중령을 보고 멈칫했지만 이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마동철 중령님, 이거 명백한 월권입니다. 연대장님께 보고는 하셨습니까? 새벽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마 중령은 오정훈을 짓누르고 있던 발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위를 바라봤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최민석 대위. 말씀하십시오. 당장 병력 물리십시오. 자네 중대장 맞나? 부하가 4개월 동안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귀구멍에 공구리를 쳤나 아니면 알면서 즐긴 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장난? 후임병 입에 치약자 넣고 성기 지지는 게 장난이야? 그럼 나도 너한테 장난 좀 쳐볼까? 너도 지금 여기서 바지 벗고 라이터 불맛 좀 볼래? 마 중령의 살벌한 일갈에 최 대위가 입을 다물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최 대위에게 쏠렸다. 경고하는데 최 대위. 자네는 지금 내 수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의 범인 도피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군복 벗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면 저 구석에 처박혀서 입 다물고 있어. 마 중령은 최 대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시 오정훈을 내려다봤다. 수갑 채워. 그리고 박성호, 김철민도 싹 다 끌고 가. 아주 질질 끌고 가서 개망신을 줘라. 나. 이거 안 나. 중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오정훈이 끌려가며 최 대위를 향해 절규했다. 뭐? 시키는 대로 해? 마 중령의 귀에 그 말이 꽂혔다. 그는 끌려가는 오정훈을 잠시 멈추게 하고 최 대위에게 다가갔다. 들었지?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시키는 대로 했다네? 최 대위, 너 나랑 할 이야기가 아주 많겠는데? 최 대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식은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마 중령은 헌병대 차량에 범죄자들을 짐짝처럼 싣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쳐냈을 뿐 그 뿌리는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이 사단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괴물 박승일 연대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철제 책상 위에는 수갑을 찬 오정훈 병장이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생활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이제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처럼 씩씩거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은 천천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타들어갈 듯한 눈빛으로 오정훈을 응시할 뿐이었다. 야 오정훈. 묵비권 행사하냐? 뭐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동기랑 후임들이 옆방에서 술술 불고 있거든.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마 중령이 책상을 콱 내려쳤다. 오정훈이 흠칫 놀라 어깨를 들썩였다. 오정훈 병장이 다 시켰습니다. 저희는 안 하면 맞을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주 노래를 부르더구먼. 넌 이제 독박 쓴 거야. 축하한다. 군 교도소 독박 예약이다. 거짓말입니다. 박성호 그 새끼가 더 즐겼습니다. 저는 그냥 뭐? 치약 먹인 게 그냥이야? 성기에 라이터 갖다 댄 게 그냥 장난이야? 마 중령이 오정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담배 냄새와 살기가 섞인 숨결이 오정훈의 얼굴에 닿았다. 너 아까 잡혀올 때 중대장한테 소리 질렀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누가 뭘 시켰는데? 오정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을 다물면 혼자 죽고 입을 열면 배신자가 된다. 딜레마였다. 마 중령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중대장 최민석 대위. 그 양반 지금 밖에서 변호사 부르고 난리 났다. 근데 그 변호사가 너 변호해 줄 것 같냐? 아니면 자기 살리려고 널 정신병자로 몰아갈 것 같냐? 마 중령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 하나를 들려주었다. 조사실 대기실에서 도청된 최 대위의 목소리였다. 아이씨 변호사님. 저 오정훈 새끼가 원래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안 보이는 데서 저 지랄을 떤 겁니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관리 소홀 책임은 지겠지만 저건 오정훈 개인의 일탈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오정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믿었던 지휘관의 배신. 억울함과 분노가 공포를 덮어버렸다. 에이, 씨발. 개새끼가. 들었지? 넌 그냥 꼴이야. 잘려나가는 꼴이. 오정훈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최민석 대위가 시켰습니다. 똑바로 말해. 뭘 시켰어? 2달 전에 이진수가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최 대위가 그걸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오정훈. 너 분대장 달고 애들 관리 이따위로 할래? 요즘 애새끼들 기강이 빠져서 툭하면 찌르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밟아놔라. 소리 안 나게, 티 안 나게 정신 교육 좀 시켜. 연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너랑 나랑 둘 다 죽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밟아놔라? 네. 그러면서 자기 서랍에서 콘돔을 꺼내 던져줬습니다. 이거 씌우고 하면 흔적 안 남는다고. 낄낄거리면서. 마 중령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건 단순 방조가 아니라 교사범이었다. 그것도 악마 같은 방법까지 알려준 주범. 좋아. 아주 훌륭한 진술이야. 마 중령은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죄가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혼자 죽진 않게 해주마. 마 중령은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민석 대위 긴급 체포해. 혐의는 가혹행위 교사 및 직권남용. 지금 당장 중대장실 압수수색해서 그 콘돔 박스 찾아내. 지문 감식 돌리면 빼박이다. 해병대 제2사단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박승일 대령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창밖으로 김포 평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어두컴컴했다. 박 대령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최민석 대위가 있었다. 최 대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연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입단속 시키겠습니다. 오정훈 그 새끼가 미쳐서 날뛰는 건데 제가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제발 헌병대 좀 막아주십시오. 박 대령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최 대위. 예. 필승. 너는 해병이 뭐라고 생각하나? 무적 해병. 상승 해병입니다. 아니. 해병은 의리다. 전우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의리. 근데 넌 지금 나한테 똥물을 튀기고 있어. 내 장군 진급심사가 다음 달인 거 알지? 박 대령이 몸을 일으켜 최 대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최 대위의 명치를 걷어찼다.
최 대위가 뒤로 나뒹굴었다. 박 대령은 쓰러진 최 대위의 머리를 밟았다. 이 멍청한 새끼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헌병대가 내 앞마당까지 들어오게 해. 마동철 그 미친 개가 냄새 맡고 달려들잖아. 죄송합니다. 컥. 들어라. 넌 끝났다. 옷 벗어. 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연대장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대장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습니까? 사고 안 나게 덮는 것도 능력이다. 시끄러운 놈들은 밟아서라도 입 다물게 해라라고 직접 지시하셨잖습니까? 박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는 신용을 하더니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최 대위의 이마에 갖다 댔다. 증거 있나?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과잉 충성하다가 사고 친 거지. 안 그래? 박 대령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지. 여기 내 방에 범죄자 하나 있다. 와서 데려가. 최 대위는 절망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먹는 꼴이었다. 박승일.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최 대위가 발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다. 끌고 가. 박 대령은 손을 휘휘 저었다. 최 대위가 질질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봐라. 나 혼자 안 죽어. 내가 상납받은 거 다 불어버릴 거야.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다. 박 대령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대위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상납.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판사. 나야 박승일.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대 중대장 녀석 영장 실질 심사가 곧 올라갈 텐데. 응. 기각 좀 시켜줘. 증거 불충분이나 도주 우려 없으므로.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응, 부탁해. 전화를 끄는 박 대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만 권력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마동철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사법 시스템을 쥐고 있는 건 자신이었다. 마동철.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마동철 중령은 분노로 책상을 엎어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영장 기각? 판사가 돌았나?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기각을 해? 수사과장 정 대위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단 법무참모실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강압 수사 의혹이 있다면서. 게다가 최민석 대위가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박승일 이 능구렁이 같은 새끼. 마 중령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뻔한 수작이었다. 시간을 끌어서 여론을 잠재우고 뒤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는 작전. 군 사법 체계가 계급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더러운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진수는 피해자 상태는 어때? 많이 불안해합니다. 가해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관 붙여서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마 중령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진다. 놈들은 법이라는 미로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미로를 부수려면 망치가 필요했다. 정대위. 예, 대장님. 공식적인 수사로는 안 되겠다. 박승일이 법무 라인을 꽉 잡고 있어. 우리가 영장을 100번 청구해도 저쪽에서 100번 기각할 거야. 그럼 우린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이라면? 언론? 아니, 그건 최후의 수단이야. 군의 치부를 까발리는 건 나도 원치 않아. 우리는 내부에서 터뜨린다. 박승일의 아킬레스건을 찾는다. 마 중령은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집어들었다. 나 지금 사령부로 간다. 해병대 사령관님 직접 뵙고 단판 짓는다. 사령관님을요? 절차 무시하고 가시면 대장님도 징계감입니다. 징계? 까짓 거 옷 벗으면 그만이야. 근데 저 새끼들한테 지는 건 못 참아.
차 대기시켜. 마 중령이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누구야? 마 중령이 전화를 받았다. 헌병대장님이십니까? 잔뜩 쉰 목소리의 남자였다. 맞는데. 넌 누구냐? 최민석 대위입니다. 마 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전화를? 너 어떻게 전화했어? 지금 면회실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대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박승일 연대장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죽이려 한다니? 방금 변호사가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모든 죄를 안고 가라. 안 그러면 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이건 협박입니다. 저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박승일 연대장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이번 사건 은폐 지시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 중령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꼬리가 몸통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어디 있나 그 증거. 제 관사. 안방 화장대 밑바닥에 붙여놨습니다. 대장님, 저 영창 가도 좋습니다. 근데 박승일 그 새끼가 별 다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제발 그 새끼 목 좀 따주십시오. 거래 성립이다. 넌 거기서 숨만 쉬고 있어. 내가 곧 갈 테니까. 전화를 끊은 마 중령은 정대위를 돌아봤다. 야, 차 돌려. 사령부가 아니라 최민석 관사로 간다. 예? 갑자기 무슨? 스모킹건을 찾았다. 아니, 핵폭탄을 찾았다. 박승일 목을 날려버릴 핵폭탄. 마 중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된다.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간부 숙소. 비는 그쳤지만 대지는 젖어 있었고 습한 안개가 건물 전체를 음산하게 감싸고 있었다. 새벽 4시 20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복도에 마동철 중령과 정대위 그리고 헌병 수사관 2명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목표는 302호. 최민석 대위 방이다. 신속하게 확보하고 빠진다. 마 중령의 눈짓에 수사관이 마스터키를 꽂아 넣었다. 띠리릭 하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최 대위가 긴급 체포되기 전 불안함에 뒤척인 흔적인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다. 호라비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안방 화장대 밑바닥이라고 했다. 뒤집어. 마 중령의 지시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무거운 원목 화장대를 들어 올렸다. 밑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손바닥만한 검은 물체가 보였다. 외장 하드와 낡은 수첩이었다. 찾았습니다. 정대위가 환호성을 지르며 테이프를 뜯어냈다. 마 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이사단의 썩은 환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X월 X1. 박승일 연대장에게 현금 500만 원 전달. 진급 청탁 명목. X월 X1. 오정훈 병장 가혹행위건 보고. 연대장 지시 군의관 매수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서 조작해. 시끄러워지면 너 옷 벗는다. X월 X1. 사단 감찰 참모에게 룸살롱 접대. 200만 원 지출. 이건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이 사단 내에 거대한 카르텔 조직도였다. 그리고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박승일 연대장과 최 대위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 박승일, 야, 그 이진수라는 놈 입 못 놀리게 해. 필요하면 헌병대에 있는 내 라인 통해서 정신병자로 몰아가. 최민석, 알겠습니다. 오정훈 시켜서 확실히 겁주겠습니다. 하, 이 미친 새끼들. 마 중령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상상 그 이상이었다. 박승일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 두목이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복을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다. 연대 정보과장과 정보과 소속 하사관들이었다. 박승일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놈들이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헌병대장님,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십시오. 남의 연대 간부 숙소를 영장도 없이 뒤지는 건 불법입니다. 정보과장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대장님 어떡합니까? 저것들 밀고 들어올 기세입니다. 정대위가 당황하며 물었다. 마 중령은 수첩과 외장하드를 자신의 품속 깊이 챙겨 넣고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어떡하긴. 뚫고 나가야지. 마 중령은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문을 걷어차 열어젖혔다. 쾅! 문 밖에 서 있던 정보과장이 흠칫 뒤로 물러섰다. 마 중령님? 정보과장. 새벽부터 남의 연애 편지 훔쳐보러 왔나? 눈빛이 탁하네. 그 손에 든 거 뭡니까? 내놓으십시오. 우리 연대 기밀문서 유출 의심으로 회수하겠습니다. 정보과장이 손을 뻗어 마 중령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마 중령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정보과장의 손목을 꺾고 반대 손으로 턱을 올려쳤다. 정보과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뒤에 서 있던 하사관들이 달려들려 하자 마 중령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하늘을 향해 겨눴다. 철컥. 움직이면 쏜다. 공포탄 아니다. 실탄이다. 복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마동철 중령의 눈은 농담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너희들 박승일이 시켜서 왔지? 가서 전해. 마동철이 핵폭탄 스위치 눌렀다고.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됐다고. 마 중령은 쓰러진 정보과장을 넘어 유유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정대위와 수사관들이 급히 그를 따랐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헌병대 차량이 질주했다. 마 중령은 차창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다. 피냄새가 섞인 비릿한 바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오전 9시 해병대 제2사단 본청 대회의실. 매월 열리는 사단 주요 지휘관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사단장을 비롯해 참모장, 각 연대장, 직할대장 등 5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공기는 엄숙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승일 대령은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및 사고 예방 우수 사례. 아이러니하게도 발표자는 박승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고 오히려 자신을 개혁의 아이콘으로 포장해 장군 진급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사단장님 그리고 전우 여러분. 우리 81대대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구타 가혹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클린 부대로서 박승일의 뻔뻔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사단장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혔다. 굉음과 함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마동철 중령이 서 있었다. 뒤에는 무장한 헌병 10명이 도열해 있었다. 뭐야? 헌병대장. 지금 제정신이야? 참모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사단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승일 대령은 마이크를 잡은 채 굳어버렸다. 마동철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그는 박승일 옆에 서서 놈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십니까? 박중령, 당장 내려가지 못해. 이게 무슨 추태야. 사단장이 호통을 쳤다. 하지만 마 중령은 사단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단장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진짜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은 악마가 군복을 입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 중령은 품에서 노트북을 꺼내 발표용 단자에 연결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박승일이 준비한 화려한 PPT 대신 피멍이 든 이진수 이병의 처참한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다. 회의실 곳곳에서 헙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 병사는 81대대 소속 이진수 이병입니다. 박승일 연대장이 사고 없는 부대라고 자랑하던 그곳에서 4개월 동안 치약을 먹고 성고문을 당하고 개처럼 기어다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입니다. 사단장님, 저놈 끌어내십시오. 박승일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는 마동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 2명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들어보시죠. 마중령이 엔터키를 눌렀다. 스피커에서 박승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야, 최대위. 군의관한테 돈 좀 찔러줘서 진단서 조작해. 이진수 그 새끼 정신병자로 몰아서 의병 제대시켜. 내 진급심사에 똥물 튀기면 너부터 죽여버린다. 적나라한 육성.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마중령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그리고 뇌물 장부의 사본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장부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감찰참모와 인사참모의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 계신 감찰참모님, 인사참모님. 박승일 대령한테 받은 룸살롱 접대비 200만 원, 맛은 좋으셨습니까? 지목된 참모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박승일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장군이라는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함정 수사야. 불법 도청이야. 증거 능력 없어. 박승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마중령은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법정 가서 떠들어. 근데 그거 아냐? 내가 버린 최민석 대위가 이 증거 다 넘겼어.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마중령은 사단장을 향해 경례했다. 사단장님. 헌병대장 중령 마동철. 연대장 대령 박승일을 군형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범인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박승일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촥! 저 쓰레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관련된 놈들 싹 다 잡아들여. 한 놈도 남기지 마.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체포해. 마중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헌병이 박승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박승일의 손목을 조였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궁화 3개가 초라하게 흔들렸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차기 장군이야. 으악. 박승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그 위풍당당하던 연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동철 중령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멍하니 보고 있는 지휘관들을 향해 일갈했다. 똑똑히 보십시오. 계급장이 깡패 면허증인 줄 아는 놈들의 말로가 어떤지. 이 사단에 더 이상 이런 쓰레기는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군 이래 유례없는 대형 스캔들이었다. 연대장, 참모, 중대장, 병사까지 줄줄이 엮인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승일, 최민석, 오정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오정훈은 넋이 나간 듯 허공만 응시했고 최민석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박승일은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검찰관을 노려보고 있었다. 피고인 박승일. 혐의를 인정합니까? 군판사의 질문에 박승일이 벌떡 일어났다. 인정 못합니다. 저는 부하들을 사랑으로 지휘했습니다. 이건 저를 음해하려는 헌병 때의 표적 수사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때 증인석 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걸어 들어왔다. 이진수였다. 그는 더 이상 위병소 앞에서 떨던 겁쟁이가 아니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 날카롭게 선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피고인 박승일이 말하는 사랑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관이 물었다. 이진수는 마이크를 잡고 박승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승일이 움찔하며 눈을 피했다. 사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제가 치약을 먹고 토할 때, 제가 알몸으로 군가를 부를 때, 연대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요즘 애들은 맷집이 약해서 문제야라며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악마의 유희일 뿐입니다. 이진수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곳에는 그의 부모님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신발끈으로 목을 매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저를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 마동철 헌병대장님 덕분에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서 당신들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박승일의 변호인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한 청년의 영혼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진수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판결 선고. 주문. 피고인 박승일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민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오정훈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쾅, 쾅, 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갈랐다. 징역 7년. 현역 대령에게 내려진 형량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게다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 박탈. 박승일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말도 안 돼. 내가 징역이라니. 내가 장군이 될 사람인데. 박승일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듯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절규는 법정 문이 닫히며 영원히 차단되었다. 법정 밖 복도. 마동철 중령이 벽에 기대어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진수가 마 중령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대장님. 마 중령이 씩 웃었다. 고생했다. 말 잘하더라. 변호사 해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진수는 마 중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마 중령은 투박한 손으로 이진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울지 마라. 해병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만 울겠습니다. 그래. 오늘만 울고 내일부터는 웃어라. 내 인생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계절이 바뀌어 김포 평야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4월이 되었다. 잿빛이었던 갯벌에도 초록색 함초가 돋아나고 있었다. 해병대 제2사단 위병소 앞. 저녁 신고를 마친 마동철 대령 특진이 헌병대 건물 앞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광역수사단장으로 영전하게 된 것이다. 그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더플백 하나와 사진 액자 하나. 떠나시는 겁니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상병 계급장을 단 이진수였다. 그는 이제 구중대의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할 일 다 했으니 가야지. 더 큰 쓰레기들이 서울에 많다더라. 마 대령이 선글라스를 끼며 말했다. 섭섭합니다. 대장님 아니었으면 전. 야, 심파 찍지 마. 징그러워. 마 대령이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진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이진수 상병. 필승. 너 분대장 달았다며? 애들 괴롭히지 마라. 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란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대장님처럼 후임들을 지키는 헌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역하면 경찰 시험 볼 겁니다. 오, 꿈이 야무진데? 그래, 넌 잘할 거다. 깡다구 하나는 인정하니까. 마 대령은 지프차에 올라탔다. 건강해라.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헌병대에서 만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필승. 안녕히 가십시오. 이진수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로 헌병대원들과 81대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떠나는 마 대령을 향해 경례했다. 필승! 우렁찬 경례 구호가 김포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짜 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 대령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위병소 앞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지난 겨울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꽃향기로 가득했다. 잘 있어라 청룡부대. 꽤 즐거운 사냥이었다. 마 대령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차량은 강화대교를 건너 서울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다. 붉은색 해병대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다. 정의가 승리한 땅 위로 비로소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오고 있었다.